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화요일날 확인 설명 앞부분까지 했죠, 그죠? 예, 확인 설명 앞부분까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확인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인 설명서로 좀 들어갈게요. 거기 우리 그 4주차 프린트 4-1페이지 노마자 2번에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4-1페이지 4주차 거기 노마자 1번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확인 설명 의무가 있어요. 지난주에 거기 앞부분까지 했었죠, 그죠? 그 확인 설명은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번 하는 건가요? 두 번 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전에 한번 하죠? 완성하기 전에 한번 하고요. 그리고 또 언제 또 하죠? 완성 후에 확인 설명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완성 전에 하는 것을 네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인 설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완성 전에 하는 거. 완성 후에 하는 것을 5자로 뭐라 그래요? 확인 설명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어떤 관계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밑에 노마자 2번 내려오시면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이 확인 설명서에서 매년 2문제 출제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고요. 그 확인 설명서는 서식 자체가 몇 가지 서식이 있냐면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자 1번에 이제 1번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번 서식 있죠? 2번 서식이 있고, 3번, 4번,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1번 서식 위에다가 한번 좀, 노마자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다 한번 좀 메모 한번 해볼게요. 1번 서식을 우리 무슨 용이라고 하냐면, 주거용이라고 하죠. 1번 서식 위에다가 주거용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서식 위에다가는 비주거용, 비주거용이라고 이렇게 한번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3번 서식이 뭐죠? 토지용이고, 4번 서식은 임목이랑 재단용, 임목이랑 재단용 서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장은 몇 번에다가 적어야 될까요? 공장. 2번에다가 그 공장 재단을 4번에다 적는 거고요. 공장은 2번 서식으로 적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아파트 분양권은 몇 번에다 적어야 될까요? 1번. 아파트 분양권은 1번 서식에다 적어야 되겠죠. 아파트 분양권은 장내의 주거용 건축물. 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자, 밑에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노마자 1번에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그랬죠? 혼자서 단독 혼자 조사 가능한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이후에 노마자 2번에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 있는데, 이 세부 확인 사항은 개공이 혼자서 조사할 수 없거나 아주 매우 어려운 거 뭐 이런 것들을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섞어서 나오는 것들 잘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통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그죠? 이 공통적 기재사항은 거기 그 하단에 보면 박스 밑에 보면 공통적 기재사항 땡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한번 좀 공통적 기재사항 한번 좀 적어볼게요. 공통적 기재사항이 뭐냐면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6개를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요. 이거 한번 암기해 보면 대는 뭡니까?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 권은 뭐죠? 권리관계. 근데 요 권리관계는 등기된 거 아니면 등기되지 않은 거. 등기된 거죠. 등기된 것을 이제 권리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은 뭐죠? 금은 거래 예정 금액. 그래서 우리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이 필요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통적 기재사항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는 뭐죠? 세? 조세. 조세인데 여기까지 우리 이제 무슨 조세 무슨 확인사항이라고 하냐면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제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고
실 하나가 뭐예요? 요 하나가 실제 권리 관계인데 요건 등기된 거, 등기되지 않은 거, 등기되지 않은 거. 등기되지 않으니까 개공이 직접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죠? 예, 그래서 뭐예요? 세부 확인 사항이고 마지막 수는 중개보수인데 중개보수는 기본에 들어가요? 세부에 들어가요?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제3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 얘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암기하고 계셨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대권, 금세, 실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좀 살펴보면, 비선호 시설 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지난번에. 그래서 비선호 시설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비선호 시설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14번의 환경 조건도 굉장히 중요해요. 14번의 환경 조건도 중요하다. 14번의 환경 조건도 중요하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그 박스를 좀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 건데 연필로 한번 해주셨다가 나중에 지워서 다시 공부해 주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그런 것 나는 연필로 쓰고 지우고 그러는 거 딱 싫다.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볼펜으로 하셔도 되고. 예.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상 물건의 표시는 말 그대로 공통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이니까 몇 가지 서식에 다 들어가요. 네 가지 서식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서식까지 모두 동그라미. 자, 이번에 권리관계 있는데 이 권리관계는 일단 가로 하나만 좀 열어볼게요. 권리관계 가로 열어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권리관계를 거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권리관계니까 뭐 소유권도 확인할 수 있고 소유권이 등기되는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확인할 수 있나요? 예,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권리관계죠.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에서는 어떤 거를 확인하는 게 실제 권리관계죠? 이런 거 말고 뭐 소유권이나 저당권 뭐 이런 거 말고 실제 권리관계는 어떤 거? 유치권 같은 거, 예, 또는 뭐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도 우리가 꼭 조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되게 중요한 권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거는. 예. 자, 권리관계도 공통적 기재사항이니까 동그라미 4개 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토지 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요거는 1번부터 몇 번 서식까지만 들어가죠? 3번 서식까지만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왜 1번부터 3번 서식까지만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4번 서식에는 왜 빠져요? 응? 그 재단은 예, 한 필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필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적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3번 서식까지 3번 서식까지만 들어가고 4번의 입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지 조건도 몇 번 서식까지만 3번까지만 들어갑니다. 입지. 우리 입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택에서도 입지라는 개념이 있고 또 어디에서도 입지라는 개념은 있는 거죠. 토지도 입지가 있고 또 뭐 공장, 상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입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목이랑 재단 요거는 여러 필지에 이제 산재됐기 때문에 입지라는 걸 적을 수가 없는 거고요. 나라도 입지가 좀 있나요? 나라도 입지?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입지를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단군 할아버지가 예, 아주 그 입지를 아주 그지같이 잡아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웃이 좀 못된 것 같아요. 이웃이 중국 놈들도 못됐고 또 일본 놈들도 못했고 옛말에 그 러시아 놈들은 믿지 말고 뭐 일본 놈들은 뭐 속지 말고 뭐 중국 놈들은 뭐 하고 뭐 이런 그 속담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구한말 때 그런 게 최근이죠. 그게 10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었고요. 아무튼 뭐 주변을 돌아봐도 참 우리가 참 그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그 안에서 뭐 그렇다고 무슨 뭐 기름 한 방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거는 백성들이 참 여기 우리 한국에 사는 백성들이 참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입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성실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애들처럼 만약에 게을렀다면, 동남아시아 애들은 엄청 게으르더라고. 날이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게을렀다면 지금도 아마 세계에서 최고 못 살 것 같아요. 입지도 안 좋은 데다가. 자, 5번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요, 몇 번과 몇 번 서식에만 들어가죠? 1번과 2번 서식에만 들어가는데, 그럼 1번과 2번 서식의 공통점은요? 1번과 2번 서식의 공통점. 건축물이 있는 거.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것만 관리합니다. 1번과 2번 서식에만 들어가고, 이제 소위 이제 건축물 있는 거에만 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6번 중요하다 그랬는데, 6번 비선호 시설은 몇 번과 몇 번 서식에 들어간다 그랬죠? 1번과 3번 서식. 자, 1번 서식에 들어가는 건 이해돼요. 그렇죠? 그런데 3번 서식에 들어가는 이유는 예,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 서식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특히 그 1km 이내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게 좀 뭐 시험에 뭐 2km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여기 있다고 치고 예,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이 건물 여기부터 이제 원경 2km 안에 있는 걸 다 조사하려면 엄청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여기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원경 몇 미터? 예, 1km까지는 조사한다. 뭐 이 정도. 그 정도도 사실은 뭐 한 거예요. 그 정도도 굉장히 넓은 거죠.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다니면서 조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조사할 수 있어요? 비선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지도 서비스가 잘 되잖아요. 구글도 있고, 예, 그런 데 들어가서 뭐, 일단 찾아보고, 또 완전히 이건 확실히 비선호 시설이다 그럼 현장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7번에 예정 금액이 있는데 예정 금액도 대권 금세 그래서 금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공통적 기재 사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조세. 예, 조세인데 어떤 조세만 우리는 조사하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취득에 따른 거. 그러니까 어떤 건 조사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보유나 양도, 보유나 양도에 따른 것은 예,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취득에 따른 조세만. 그 다음에 9번에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육 상태에 있는데 그 재단은 뭐 기계 장비, 설비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록을 확인해 주는 게 좀 필요한데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고 현장에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서식에만 들어가요? 4번 서식에.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거. 특히 임목의 생육 상태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 임목의 생육 상태라는 말 들어가잖아요. 이 상태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내부에 있는 상태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임목의 생육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지? 예, 가서 보면 되죠. 가서 보면. 우리 나무를 딱 보면 화초,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상태가 괜찮은지 알 수 있어요? 예, 뭘로 알 수 있죠? 뭐 이파리 때깔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파리 때깔. 예, 때깔이라는 말 좋은 말인데. 예, 이파리 때깔이 좀 푸르스름하고 윤기가 좀 자르르 흐르고 그러면 나무의 상태가 좋은 거니까 이건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보면 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번에 그 밖에 참고사항이 있는데 그 밖에 참고사항이라고 하면 뭐 어떤 재단 쪽에서만 있게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프레스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 프레스 기계가 뭐죠? 뭐 이렇게 찍어서 뭐 이런 절단하고 뭐 이런 거 철판 같은 거 뭐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뭐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밖에 참고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경매 컨설팅을 할 때 인천에서 실제 경험했던 일인데 인천에 공단이 있잖아요. 예, 무슨 공단이 있어요? 남동공단. 예, 그래서 예전에 IMF 때 이 남동공단의 공장들이 경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좋을 때 막 1조 정도 평가됐던 그 공장들이 IMF 때 막 1,000억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조 나가던 게 실제로 1,00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뭐 터도 넓고 뭐
기술력이니 뭐 예를 들자면 또 뭐 거기 기계 설비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아깝죠, 엄청. 예, 근데 이런 것들 다 누가 낙찰을 받았냐면 외국 자본들이 다 낙찰을 받았어요. 외국 자본들이. 그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유례 없이 그 IMF를 빨리 타게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다시 좋아져가지고 이 공단을 제값에 다시 팔고 나갔는데 이때 이제 과세할 근거가 없었던 거, 우리 세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과세도 못하고 그냥 다 이제 이렇게 빠진 뭐 그런 거였었는데 그거에 제가 좀 이익을 했어요. 뭔 이익을 했냐면 이게 팔고 나가는 거에 이익을 한 게 아니고 외국 자본들이 이거를 낙찰받는 과정에 좀 이익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평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평가 업체, 감정평가,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이 공장을 이제 공장 재단이죠. 그걸 평가 하나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이걸 또 평가를 또 맡긴 거예요. 두 가지 업체에다 이제 평가를 맞췄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지사를 운영했던 게 이제 태인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경매만 전문적으로 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거밖에 없었어, 당시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로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의 여러 가지 이제 방식 중에 뭐가 있어요? 뭐 원가 방식도 있고, 뭐 수익 방식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거래 사례 비교법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IMF 때이기 때문에 거래가 전혀 안 됐던 당시에, 전혀.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가할 때 뭘로 할 수밖에, 거래 실적이 없으니까. 그냥 원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원가가 1조가 나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니까 외국계 자본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한 업체에 더 맡겼는데 여기는 뭐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냐면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경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딱 보면 감정평가 안 해도 돼. 왜냐면 경매 나오면 저거 몇 %에 팔릴 것 같다. 이게 좀 감이 있거든요. 그냥 감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 감이 뭐냐면 10%야. 왜냐면 저 정도 그 덩치 있는 건물을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었거든, 당시에. 우리나라 저 자본으로는. 그러니까 10% 평가하는 게 맞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10%를 평가했는데 이거랑 너무 갭이 많은 거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지사 할당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딱 했는데 이 외국계 자본 애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거를 다시 한번 재평가까지 한번 했는데 뭐 역시 10%. 왜냐면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현실적인 평가 방식 아니겠어요? 예.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거의 이제 한 10% 정도 선에서 낙찰을 다 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요 과정에서 이제 그 남동공단에 무슨 그 금속 절단하는 그 공장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한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을 눕혀놓은 정도 사이즈의 기계가 있는 거야. 예? 이 건물을 눕혀놓은 정도 사이즈의 그 기계가 있어. 근데 그 기계가 처음에는 기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렇게 큰 기계가 있다라는 건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공장 근로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프레스 기계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대. 그게. 그렇게 큰 프레스 기계가. 그래서 저거 얼마 정도 하냐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한대. 그 프레스 기계가 우리나라는 딱 2대밖에 안 들어왔대. 그것도 외국에서 이제 수입한 기계인데.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낙찰받은 거예요. 10% 정도로 이제 낙찰받으니까 5억에 낙찰받은 거죠. 예. 근데, 그런 거를 말하자면 하려면 현장에 나가봐야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밖에 참고사항은 그런 거. 뭐 현상이라든가 뭐 기계의 상태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낙찰받았던 프레스 기계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옛날에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요때 이제 공적 자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 공적 자금이 80조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 80조가 이제 왜 들어갔냐면, 이제 얘네들한테 또 대출을 또 해줬다고. 이제 그 자금 지원 같은 것들. 예, 근데 그렇지 않고는 뭐 안 되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얘네들 다 팔고 나갈 때, 이제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 이렇게 뭐 매수하고 어쩌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6조 정도 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16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들어가고 16조 정도.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뭐 이런 IMF라든가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그만큼 그 국부가 다 새 나가는 거니까. 그 밖에 상고사항은 그런 거 적으면 돼요. 기계 상태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노마자 2번에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부 확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뭐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11번에 실제 권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물어봐서 조사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물어봐서?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에게. 왜냐면 그 사람이 소유자니까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2번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거기 상태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이 상태는 우리가 한 번 본다고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어볼 수밖에 없죠. 승강기 상태. 승강기 상태가 어디에 들어가요? 그 12번에 들어가요. 승강기 상태. 건축물 안에 승강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승강기 상태가 12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강기를 계속 타보는 게 아니고 어쩌다 타보는 거니까 많이 타본 사람한테 물어본다. 13 벽면 도배 상태. 벽면 도배 상태도 이제 그런 개념인데 거기도 상태에다 채색해 주시고 우리가 중개하려고 하는 물건이 이제 주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뭐죠? 매물이 나왔는데 개공이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봤더니 뭡니까? 도배가 새로 되어 있는 거야. 도배가 매물인데 도배가 새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뭘 의심해봐야 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뭐 곰팡이가 있거나 뭐 크랙이 크게 갔거나 뭐 그런 거 의심을 당연히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절대 좋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 지금 우리 동그라미를 10번까지 지금 해봤나요? 11번은 어디에 들어가요? 다, 4개 다. 12번에 내부 시설의 상태에는 건축물 있는 것만 들어가니까 1, 2번 서식. 13번 벽면 도배 상태도 1, 2번 서식에만 들어갑니다. 근데 14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4번은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소위 환경 조건, 환경 조건. 이런 거는 몇 번 서식에만 들어가냐면 1번 서식, 주거용 건축물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조, 소음, 진동 뭐 이런 것들은 집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죠. 그죠? 일조량, 소음, 진동 이거 어디서 느껴요? 집 안에서 느끼잖아. 이게 집 밖에서 느끼진 않잖아. 이런 거는 집 밖에서도 느끼나 이런 거? 안 느끼잖아요. 집 안에서만 느끼니까 1번 서식. 그 다음에 15번에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용. 요거는 몇 개 다 들어가요? 4개 다. 왜냐면 공통적 기재사항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한번 가보시고. 자, 건축물의 방향은 몇 번과 몇 번 서식에 들어갈까요? 1번과 2번 서식에만 들어가겠죠. 왜냐면 1번과 2번 서식에만 건축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1번 서식은 주택이잖아요. 그럼 주택의 방향은 뭘 기준으로? 주실. 주실을 기준으로 한다. 주실이라는 게 뭡니까?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를 이제 주실이라고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뭐 공장, 상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피스 빌딩, 뭐 이런 것들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주된 출입구, 뭐 출입구에도 좋고요. 주된 출입구, 뭐 이런 거. 이게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이 법의 조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지 않은 거야? 무시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출입문이라고 해줘야지. 이 구자가 뭔 구자예요? 이 구멍 구자잖아. 그럼 사람이 구멍으로 개구멍으로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말은 사실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출입문이라고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법 만들 때 제가 법제처에다가 의견을 남겼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많아요. 법에 요새도 우마차 통행을 금지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새도 법에 우마차 통행을 금지한다. 우마차가 뭐예요? 소나 말이 끄는 수레를 말하는 건데 이런 거지 같은 게 어딨냐고. 우마차 통행 금지가. 이런 것도 아직도 법에 남아 있어요. 요새 소나 말이 끄는 그 수레가 대도시 다녀요?
안 다니잖아. 예,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예. 요즘에는 뭐 그 피자 배달도 다 뭘로 해요? 오토바이나 차로 하지 말 타고 피자 배달 안 하잖아요. 예. 저런 게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자, 두 번째 토지에 대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OX 5. 그거 우리 별 2개 해 주시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죠. 그죠? 예,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그 법이 정하는 것은 상한을 정하는 거고, 그거 안에서 뭘로 다시 정할 거예요? 시군 조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적용받는 건 법 적용받는 게 아니라 시군 조례를 가지고 적용받게 된다는 거죠. 건폐율 최고 상한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건폐율 최고 상한 500이면 건폐율 500이면 어떻게 줘? 90이지 90. 건폐율 90. 그 다음에 용적률은 최고 상한이 1500이죠. 그런 거 있었었죠.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나 그 땅에 비해서 얼마나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거고, 용적률은요. 그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이제 용적률은 90이 최고 상한이고, 용적률은 1500%가 최고 상한이고, 그렇죠. 어디에서요? 중심 상업 지역에서 그렇죠. 자, 밑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연결이 옳은 것 이랬는데 1번 자동차 정비 공장의 매매. 여기서 자동차 정비 공장 매매에서는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공장. 다른 건 필요 없는 말이고 그냥 공장. 몇 번 서식? 2번 서식으로 적어야죠. 2번. 주거용 200제곱미터랑 상업용 200제곱미터로 면적이 동일한 주상 복합.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주거용 200에서부터 뭡니까? 상업용 200제곱미터로 면적이 동일한까지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말이 나오면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체를 주거로. 왜 전체 주거로 해야 됩니까? 주택 면적이 몇 분의 몇 이상일 때? 2분의 1 이상일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는 케이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몇 번으로 보는 게 맞아? 1번. 3번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의 임대차. 이 3번 잘 보시면 포인트가 뭐예요? 오피스텔이요. 다른 거 필요 없는 말이에요. 다 함정으로 준 겁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오피스텔이면 뭘로 적어? 2번. 2번으로 적어요. 업무용 시설로.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이다라는 말은 왜 줬을까요? 그냥 속으라고 함정으로 이렇게 준 거죠. 말하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4번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이랬는데 공장재단이 중요한 포인트죠. 요거는 몇 번? 4번으로 적어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까지 밑줄 잡고요. 그거까지를 우리 세자로 줄여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양권이라고 줄여 부르죠. 그죠? 분양권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그럼 분양권이면 어떤 거지요? 주택이죠. 장내의 주거용 건축물. 그죠? 장내의 주거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로 한번 와보겠게요. 우리 기본서 253페이지 한번 와보시고, 기본서 253페이지. 253페이지. 253. 8번 문제 볼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었네요. 1번.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의 큰 종류가 무슨 주택과 무슨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구분한다는 거. 맞아요? 주거용 건축물은 크게 2개밖에 없잖아. 단독과 공동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또 뭐 이제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 이것도 이제 구분하는 난도 있고 그래요. 이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거기다 우리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 얘네들이 뭐 하려고 하는 애들이지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적어볼게요. 얘네들은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들인데 이 권리 이전할 의뢰인에게 우리 뭔가 물어볼 수 있죠? 뭐를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상태 같은 거, 뭐 세부 확인사항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봤을 때 얘네들이 100% 답변을 해야 돼? 답변 안 할 수도 있어요. 답변 안 할 수 있지. 그러면 답변을 안 하는 걸 우리 뭐 한다고 그러죠? 불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불응하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하고 설명 먼저 하고 뭐라고 설명하지? 불응했다고. 그리고 그게 증거가 안 남으니까 어디에다가 기재해 줘야 돼? 확인 설명서. 그 확인 설명서 기재하는 난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따옴표 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에다가 불응한 사실을 기재할 거예요?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에다 적는 거예요. 해서 그런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그러니까 관련 자료 제출 여부라는 건 불응했는지 응답했는지 이런 거를 거기다가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2번 정확히 맞았어요.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파악하고 라고 했는데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뭘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죠.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뭘로 확인한다? 시군조례로. 여기서 이제 그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따로 잡을게요. 2개.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냐면 뭡니까 법률만 가지고 확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시군 조례로 뭐 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러니까 법으로 만약에 건폐율이 90%짜리라면 시조례로 80% 내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걸 100%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법률의 상한이 90이니까 그러면 80%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해 줘야지. 그렇죠? 그걸 적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떻게 적어? 그러면 이거는 물어봐야 돼? 아니면 뭐 어떻게? 물어봐야지. 예, 물어봐. 시군조례 우리 어떻게 알아? 물어봐야지. 예, 그래서 어디다 전화해서? 시군청에 전화해서 어디다가? 건축가에다가 전화해서 나에다 건물 좀 하나 지려고 해요. 뭐 혹은 이거 중개하려고 하는데 집원 말씀드리고 집원 뭐 몇 번집니다 얘기하고 건폐율 용적률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예, 그럼 알려주나요?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면 안 되지. 예. 아니면 뭐 시군 조례를 검색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예. 그런 거 서비스 잘 해줍니다. 요즘에 그 구청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요즘에 구청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해졌더라고요. 예, 아주 많이 친절해졌어요. 예. 제가 한 얼마 전에 종로구에다 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중개업 관련해가지고. 근데 며칠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야.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받았더니 그 종로구청 그 지적과 담당 뭐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왜 전화했냐면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좀 확실하지 않게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더라고. 잘 모르게. 근데 그걸 자기가 마음에 신경이 쓰였던가 봐. 그래갖고 알아보고 확실히 알아보고 그걸 전화해 줬더라고. 되게 뭡니까 친절하더라고. 굉장히. 예. 남자 공무원인데 참 친절하더라고. 예. 남자 공무원이 많이 친절한 것 같아요. 남자 공무원이. 예. 자, 4번. 예. 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 인정 비율이나 채무 보증 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담보 인정 비율이라든가 채무 보증 한도액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이건 이제 은행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4번에 틀렸습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일단 입지 조건 달라 끊고요. 입지 조건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들어간다 그랬지 아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공이 조사하여 기재한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도 무슨 확인 사항에 들어가요? 기본. 예,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1, 2번 서식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 기본에 들어가니까 개공이 직접 뭐해서 조사해서 설명하는 게 맞아요? 예. 자, 우리 위에 7번 문제 안 풀었죠? 예, 그것도 좀 마저 볼게요. 7번 문제가 이제 확인 설명 관련한 판례 문제인데 틀린 거 찾아라. 1번. 7번 문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개공은 거래 쌍방에게
부동산 매각 및 매입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한다. 1번 OX. X. 우리가 어떤 조세만 설명하면 좋겠다 그랬죠? 취득에 따른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틀린 거예요? 정확히. 매각에 따른이 틀린 거죠. 우리는 뭐에 따른 것만 조사하면 돼? 매입, 매입, 혹은 임차,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임차에 조세가 있다면 그런 거지만 매각, 매입에서는 매입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매 당사자인 개공이 매매 목적물을 혼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이에 관하여 개공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했는데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주어가 뭐죠? 주어가 매매 당사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고 지금 의뢰한 거지? 자, 다시요. 누구한테 지금 돈을 주고 전문 서비스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개공한테. 왜냐하면 매매 당사자가 개공한테 의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개공이 당신 매매 목적물을 혼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줘.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없다는 거지. 매매 당사자한테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마취 전에 의사한테 이거 정확하게 지금 찌른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잖아, 우리가. 믿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사자한테는 그런 걸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그런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개공한테. 그래서 목적물을 혼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개공한테 있는 거고, 그걸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까지는 누구한테는 없다고. 당사자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개공이 전문 직업이니까. 대충 이해되죠? 3번. 개공은 의뢰인이 제시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부 확인사항을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사하지? 물어봐서 조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받는지 내가 조사했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라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잖아. 나는 가령 승강기 상태 양호하다고 썼는데 내가 조사한 걸로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호한 게 아닌 거야. 그럼 그거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승강기 조사했는데 양호하다라고 매도인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걸 매도인이 얘기한 부분이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승강기가 양호하지 않아. 그럼 누구 책임이야, 그거는? 그럼 매도인 책임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4번. 개공은 매도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불응한 경우. 이를 권리 취득 의뢰인인 매수 의뢰인에게 뭐 해야 됩니까? 설명하고 채색.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뭐까지? 기재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채색. 요거 공식이에요. 그냥 관용구이기도 하고요. 뭐하면? 불응하면 뭐하고?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5번. 일반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은 개공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대한 거래의 조건의 제시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으로 믿고 거래합니까? 아니면 늘 의심합니까? 믿고 거래하죠. 우리가 약을 하나 마실 때도 약사한테 이거 확실히 져준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요. 믿고 거래하는 것처럼 전문 직업인이다라는 거죠. 뒷장 넘기시고 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토지 매매에 있어서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뭐라고 물었어요? 시험 지문에?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뭐 찾으면 답이야? 세부 확인사항 찾으면 답이죠, 그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입주조건 기본 세부. 기본. 2번 실제권리관계 세부. 2번이 답이네. 자, 이런 문제가 본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매년 그것도. 그럼 이거 맞춰야 되겠죠? 이런 거 늘 맞춰야 돼. 어렵지 않잖아요. 3번의 예정금액 기본이고, 조세도 기본이고, 비선호 시설도 기본이고, 그렇죠. 10번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이렇게 나왔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면 몇 번 서식이에요? 1번 서식이네. 그럼 직전 우리 28회 본시험 문제네요. 1번.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 말은 기본 확인 사항은 누구 보고 조사라는 거야? 개공 보고. 1번 맞아요? 예.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와 내진 능력. 여기서 내진이라는 거가 뭔 말이에요? 내진이.
지진에 견디는 강도, 지진에 견디는 강도를 이제 내진이라고 하는데, 내진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왼쪽으로 빼볼게요. 자, 내진은 몇 번과 몇 번 서식에 들어갈까요? 1번과 2번 서식에 들어가. 1번과 2번 서식에만 내진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번 서식의 공통점은 건축물이 있는 거에만 내진을 적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예. 우리가 토지가 내진을 견디는 것은 우리가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 토지를 어떻게 내진을 견뎌요? 예? 뭐 토지에다 뭘 박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건축물만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일까요? 아니면 세부 확인사항일까요? 왜? 대장에 나와. 어디에?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나온다고. 이게 작년부터 나와요. 이제 법을 바꿨어. 우리나라가. 왜 바꿨어요? 지진이 자꾸 나니까. 예,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법을 바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뭐 보면 나온다고? 대장. 예, 그러니까 이 기본 확인사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 이건. 예,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예정 금액을 적는다. 말 그대로 예정 금액이니까 뭘 적어야 돼? 예정 금액을 적어야 되겠죠. 예.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상태라는 말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본 세부. 세부니까 어떻게 조사할 거냐면 매도나 임대 의뢰인. 얘네들이 뭐야?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요구한다는 게 뭐야? 물어보아서 야, 너 벽면 상태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봐서 적으라는 거죠. 그럼 이거 기본이야 세부야? 당연히 세부죠.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공동주택에는 안 들어가 또. 그러면 이건 어디에 들어가? 단독주택에. 예, 그러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단독주택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생긴 거. 저기 여러분 집에 보면 저런 거 있어요, 없어요? 천정에. 있어요? 있으면 아니 그게 전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있으면 그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예, 그 집이. 예, 없는 집은 좀 오래된 집인 거지. 예, 저게 있는 게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디에 붙는다고? 단독 주택에. 자, 그러면 아파트는 왜 안 붙어 그게? 응? 그러니까 왜 아파트는 왜 안 붙냐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왜 안 붙어? 그거는 이제 아파트는 공용으로 붙어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한 집에 뭐 어떤 저기가 트면 온 그 아파트 한 동에 다 올리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단독 경보형이면 어디에만 붙는 거죠? 단독주택에만 붙는 거예요. 단독주택에만. 해서, 요거는,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일까요? 아니면 세부 확인 사항일까요? 여러분 교재 잠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교재로 몇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냐면, 이게 우리 요약집에는 안 나오는데, 교재 230페이지. 교재 230페이지를 한번 와볼게요. 교재 230페이지. 거기 보면 230페이지에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이잖아요. 1번 서식이니까 주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거에서 동그라미 1번 내려볼게요. 기본의 1번. 건축물 쪽에 보니까 그 중간 밑으로 보면 구조 밑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랑 내진 능력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건 뭘로 보고 적는다고? 대장. 예,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잠깐 봐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10번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보니까 소방해가지고 소방에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있음, 없음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있음, 없음.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뭐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 주택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그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정의가 몇 층 이상이면 아파트야. 5층 이상이면.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주택 경우만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파트는 이제 우리 그 단독 경보형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그 전체를 경보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 아파트에 보면 한 집에 뭐 화재가 나면 전체 다 올리나요? 네. 예, 그런 형태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독 경보형은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어디에만 그러니까 단독주택 뭐 이런 거 아파트 빼고 이런 데에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을 한번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세부 확인 사항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 좀 어렵게 준 편이거든요. 왜 어렵게 준 편이냐면 설치 여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치 여부니까 승강기랑 똑같은 거야. 승강기가 있냐 없냐를 조사하는 것도 기본 세부. 근데 왜 있냐 없냐도 왜 기본이 아니고 세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실제로 있냐 없냐만 조사해 주는 것 같으면 기본인데 그거의 상태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조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적으라는 거지? 물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요거 아마 그 화재 감지기일 거예요. 여기도 저 밖으로 엎어 놓은 것 같은 거 요거. 근데 요거를 요게 만약에 감지되면 뭐가 일단 울려야 되겠어요? 저 뒤에 출입문 쪽 잠깐만 가보세요. 출입문 쪽 가보면 뭐가 울려 이제 뭐 빨간 거 막 울리겠지? 울리면서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요게 터진단 말이에요. 요거에. 그럼 이거 우리 오늘 한번 이거 실험을 해볼까요? 네. 그럼 이거 이제 실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이트 같은 걸로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하면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 건물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건물 오늘 중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 거야. 하고 여기서 막 불을 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가 없다고, 우리 현실적으로. 그래서 무슨 확인사항이다라고 해야 돼. 세부 확인사항.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